영월은 비운의 왕 단종과 인연이 깊은 곳이죠. 그의 유배지부터 무덤까지 어린 왕의 슬픔이 담긴 유적지가 문화재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여정을 시작해 볼까 해요. 영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장릉은 조선 6대왕 단종이 잠든 곳입니다. 아버지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승하하자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지만 숙부인 수양대군에 의해 3년 만에 왕위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던 단종. 한마는 어린 왕과의 인연으로 오랫동안 왕과 함께 울었던 영월 땅은 그의 생애 끝에서도 따뜻한 품을 내어주며 영원한 휴식을 선사했습니다. 장릉에 입장하자마자 지금 앞쪽에 작은 비석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펼쳐지는데 박충원 낙촌 비각입니다. 이분이 참 좋은 일을 하신 분인데요. 이제 단종이 죽고 난 뒤에 그의 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지금 박충원의 이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분이 아니었다면은 이 장릉도 또 단종도 영월에서 만날 수 없었겠죠. 저기 뒤에 보이는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이제 단종의 묘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장릉이죠. 계속 가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왕릉은 이렇게 늘 가는 길에 소나무가 가득해요. 조금 이른 아침에 찾았는데 안개가 좀 자욱해가지고요. 이렇게 뭐랄까 약간 기분이 좀 묘하네요. 어느새 단종이 잠들어 있는 지금 릉에 도착을 했고요. 얕은 언덕에 봉분이 지금 보이네요. 좀 지금 안개가 워낙 짙어서 그런가 조금 더 약간 슬픈 그런 느낌이 더 들고요. 또 이 장릉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은 대부분 한양, 그러니까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니죠. 이 장릉을 제외하고 모든 조선시대 왕릉은 경기권이나 서울권에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밖에 지금 이 장릉이 모셔져 있는 거죠. 지금 다 도착을 했고요. 아주 왕릉이다 보니까 아주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는데 이렇게 또 먼 발치에서 이 어린 왕의 마지막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왕릉을 보시면은 무덤 옆으로 조선시대 왕릉에는 많은 돌로 된 조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자세히 보시면은 그 무덤 바로 양옆으로 촛대 모양의 바위가 보이실 거예요. 돌로 된 조각이 이제 망주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망주석에는 애군을 쫓아내기 위해서 동물의 모양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세호라고 하는데 이 장릉은 조선시대 왕릉 중에서 유일하게 세호, 그 동물 모양이 조각되지 않은 망주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장릉 참배를 마쳤는데요. 제가 정말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릉을 다 갔었거든요. 보통 왕릉을 가면 이렇게 좀 슬픈 느낌을 받지는 않는데 오늘 뭐랄까 이 안개 낀 분위기도 그렇고 또 이 어린 단종의 얽힌 이야기가 워낙 슬프다 보니까 마음이 좀 먹먹해지긴 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또 이렇게 들러봐야 될 아픈 역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왕릉에서 내려오면 이 밑에도 많은 유적이 남겨져 있는데요. 지금 이곳은 장판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종이 어린 나이에 서거하긴 했어도 그를 따랐던 충신들이 있었겠죠. 그 충신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고요. 이쪽은 배식단이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단종과 그의 충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장릉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조선 왕릉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조선 왕릉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지금 홍살문이 있는데요. 이 홍살문을 지나면은 일반적으로 이 왕릉은 일자 형태로 쭉 뻗어 있거든요. 딱 지나가면 일자로 쭉 뻗어 있어야 되는데 이 장릉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기역자로 꺾여 있습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딱 꺾여 있죠. 이런 점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 장릉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앞쪽에는 영천이라고 불리는 우물이 있거든요. 이게 조선시대 때 지어진 우물인데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보시면은 우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이제 여기를 쭉 따라 걷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물이 나오죠. 바로 정자각이고요. 여기는 이제 왕께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을 바치던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 가시면 실제로 그 제물을 바치는 단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정자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제 그 정자, 그 한자로 정자 모양이어가지고 그런 이름을 가졌다고 해요. 보시면은 여기서 바로 그 왕의 무덤 밑에 있다 보니까 제사를 이곳에서 지내게 되는데 요 공간에다가 제물을 바치게 되는 거죠. 향을 피우고 초를 붙이고 제사를 지내는 의례가 또 진행이 되겠죠. 정자각을 바라보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시면요, 단종 비각이 나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중요한 비각, 돌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대부분의 이 비각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인물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종 비각도 단종의 그 아픈 생애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아, 여기도 짚고 넘어가야 될 공간이네요. 참 중요한 공간인데, 보시는 것처럼 어몽도 정려각이라고 해서요, 이 어몽도라는 인물이 단종에게는 정말 고마운 인물이죠. 이 단종이 좀 끔찍하게 최후를 맞은 뒤에 좀 불명예스럽게 세상을 뜨다 보니까 왕의 어명으로 그의 시신을 찾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시신을 찾는 자는 3대를 멸하겠다, 이런 엄포까지 늘어놓게 되는데, 이 어몽도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운명까지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밀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영월에서 단종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가 없었겠죠. 장릉은 다른 조선 왕릉과 함께 2009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요. 장릉 한쪽에는 단종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단종의 탄생부터 17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대기를 기록한 사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덕궁을 지나 강원도 영월에 이르기까지 단종의 유배 경로를 표시해둔 사진을 통해서 단종의 발자취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단종이 유배되어 있던 청령포의 옛사진과 유배를 갈 당시 단종과 관리들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밀랍 인형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장릉에 이어서 이번에는 단종이 유배되었던 청령포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청령포는 작은 섬이라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표를 하고 배를 타시게 되는데, 쭉 안쪽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제 앞으로 지금 청령포가 나타났는데요.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 정말 천혜의 자연을 딱 자랑하는 유배지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동쪽하고 남쪽, 북쪽은 물로 막혀 있고요. 서쪽은 멀리 암석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배를 타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배가 오가고 있는데,
어떤 막 전통적인 그런 배라기보다는 알록달록한 귀여운 배네요. 일단 저도 배를 타고 청령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배가 도착했네요. 저도 배 타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상 섬이지만 워낙 육지에서 가까워서요. 배를 타고 한 1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도착했습니다. 네. 이제 청령포에 첫 발을 내딛었고요. 청령포의 풍경이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저 안쪽에 소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데요. 저 안내에 들어가야지 또 단종과 또 단종의 유배와 관련된 장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월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청령포는 왕위를 빼앗긴 뒤 영월로 유배된 단종이 머물던 곳입니다. 현재는 아름다운 송림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자연의 푸르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삼면이 깊은 강물에 둘러싸여 있고 서쪽은 절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나룻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출입할 수 없는 마치 섬과도 같은 곳입니다. 현재는 수려한 절경으로 인해서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종은 이 청령포에서 외부와 두절된 유배 생활을 했는데요. 당시 이곳에 거처할 수 있는 집이 있었기 때문에 충신 어몽도는 밤이면 남몰래 이곳을 찾아서 문안을 드렸다고 전해집니다. 청령포에 들어와서 이 데크길을 따라 걸으면은 가장 먼저 단종의 어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앞쪽으로 초가집이랑 멀리 기와집도 보이는데요. 여기가 유배 당시에 단종이 머물렀던 곳인데 이게 원본, 그러니까 원형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 이제 훼손이 되었던 것을 이제 승정원 일기에 등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재건을 한 것이라고 해요. 복원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마 궁녀들과 신하들이 머물렀던 행랑채고요. 저기 단종이 머물렀던 집이 나오네요. 이것이 바로 단종 어소고요. 승정원 일기 기록에 따라서 기와집으로 당시 모습을 재현한 겁니다. 망향탑이 있나 본데요. 전망대에 올라가는 길에 작은 탑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망향탑이고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쌓은 탑이란 뜻이죠. 네, 이 망향탑이 바로 청령포에 남아있는 단종이 직접, 단종의 손에 직접 닿은 유일한 유적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할 때 한양 땅이 그리웠겠죠. 그래서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돌을 하나하나씩 쌓다 보니까 망향탑이 됐다고 해요. 여기 밑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정말 그 당시 단종의 애틋하고 아픈 마음을 담은 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청령포를 벗어나는데요. 이곳을 나가기 전에 들려드릴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단종이 여기 유배되었을 때 한양의 금부도사였던 왕방현이 사약을 들고 이 청령포를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사약을 마시고 단종은 생을 달리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 왕방현이 사약을 전하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비통하고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또
또 시를 남겼다고 하거든요. 또 이런 이야기까지 알고 이곳을 보다 보니까 떠나는 제 마음도 조금 무겁긴 하네요. 제가 여행하면 꼭 그 지역의 명사차를 한 곳씩은 들러보는데요. 이 영월도 그냥 건너뛸 순 없겠죠. 그래서 또 이곳에 유명한 절에 다녀왔습니다. 법흥사는 643년 신라의 고승이었던 자장율사가 나라의 번성과 백성의 편안함을 도모하기 위해 사자산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흥령사로 창건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 중의 한 곳으로 다양한 문화재를 함께 볼 수 있고요. 주변 풍경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불자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는 곳이죠. 독특한 모양의 바위군을 만나실 수가 있거든요. 바로 요선암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제가 순창 갔을 때 그 요강바위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예, 그곳과 좀 비슷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릉리에 위치한 요선암 돌개구멍은 일명 포트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구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반의 오목한 곳에 물이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와류 때문에 생긴 것이고요. 모래나 자갈이 물과 함께 소용돌이치면서 안반을 마모시켜 발달하는 지형이 바로 이 돌개구멍입니다. 수많은 시간과 물줄기가 천연 안반을 매만지고 다듬어서 만들어냈으니 그 억겁의 세월에 한 번 놀라게 되고요. 그 세월을 견뎌서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돌개구멍의 아름다운 자태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풍경은 영월의 자랑인 동강입니다. 그리고 동강을 따라서 많은 볼거리들이 이어지는데, 제가 이전에 이 영월이 박물관의 마을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박물관의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근처에도 재밌는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제가 고른 박물관은 영월 곤충박물관인데요. 멀지 않으니까 한번 바로 가볼까요? 영월 곤충박물관은 어린이들에게 자연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또한 어른들에게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2002년 어린이날에 개관을 했습니다. 표본 외에도 살아있는 곤충들을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생생한 자연의 소리와 모습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는 곳이죠. 동강을 따라서 지금 곤충박물관 도착했고요. 입장하려면은 그 관문격인 이 동강 생태정보센터를 지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엽고 깜찍하죠. 위에 개미하고 풍뎅이하고 나비가 보이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주변에 동강이 흐르다 보니까 가장 먼저 만나는 건 동강에 대한 자유로네요. 동강의 역사와 이름의 유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와, 굉장히 넓네요. 그렇죠? 동강의 풍경을 예쁘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네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아래 살고 있는 이렇게 다양한
전시물들이 계속 이어져요. 방금 이 동강 생태정보센터를 딱 본 거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곤충박물관이 나와요. 보신 것처럼 초입에 사마귀와 메뚜기가 또 딱 자리 잡고 있네요. 보신 것처럼 규모가 엄청 크죠? 예, 여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있는 이 곤충들이 좀 멋진 게 단순히 표본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정말 살아있는 곤충과 생명체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나온 게 개구리, 청개구리하고 산개구리인데 보시면은 진짜 개구리가 있죠? 아이 귀여워라. 여기도 지금 개구리 한 마리 있고요. 다 살아있는 겁니다. 여기도 물고기 돌아다니잖아요. 영월 곤충박물관은 특히 멸종위기의 곤충을 비롯해서 나비류와 수소곤충 등 무려 3,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최고의 곤충 왕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쪽은 이제 나비들의 표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나비를 좋아하는 게 저 대학교 때 별명이 나비였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때부터 하도 돌아다니고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늘 이렇게 가방을 휘날리면서 마치 날개를 펄럭이듯이 돌아다닌다고 제 별명이 나비였습니다. 심지어 지금 동기들 만나면 여전히 저보고 나비라고 불러요. 아유, 오후부터 좀 흐리더니 갑자기 좀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네요. 그에 맞춰서 이제 제가 마지막 여행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주인공이 제 눈앞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독특한 재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래식 다리가 하나 놓여져 있죠. 바로 섭다리입니다. 영월군 주천면의 파눌리는 여름철의 맑은 물과 강변 풍경으로도 유명하지만 겨울 무렵에는 섭다리가 놓여져서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섭다리는 통나무와 소나무까지 진흙 등으로 놓여진 임시다리를 말하는데요. 강을 사이에 둔 마을 주민들의 왕래를 위해서 매년 물이 줄어드는 겨울 초입에 놓았다가 여름철에 불어난 물에 의해서 떠내려갈 때까지 사용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영월과 정선 일대에서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현대적인 교량이 들어서면서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색 풍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어쨌든 운치가 있네요. 또 살짝 비 내릴 때 해질 무렵에 이 섭다리를 걷는 게, 그리고 지금 살짝 사라졌는데 조금 전에 무지개도 떴었거든요. 이런 점들, 이 멋진 다리를 또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섭다리는 매년 추수를 마치고 10월 말경에 사람들이 모여서 4, 5일에 걸쳐 만들었다가 다음해 5월 중순경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거두어들인다고 해요. 물에 강한 물풀의 나무를 Y자형으로 거꾸로 막고 그 위에 굵은 소나무와 참나무를 얹어서 다리에 골격을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솔가지로 상판을 덮고 흙을 덮으면서 완성을 한다고 합니다. 지네발을 닮았다고 비유되는 이 섭다리는 못을 사용하지 않고 도끼와 끌로만 기둥과 들보를 만드는 정교한 작업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영월 여행을 다 마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월에 대한 이미지를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슬픈 사연을 가졌던 김삿갓 씨나 또 단종 말고도 그에 대비되는 멋진 자연까지 어우러진 이 영월에서 또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